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대단한 부자는 아닙니다. 평범한 직장을 14년 동안 꾸준하게 다니면서 전혀 특별한 방법 없이 40대에 내 집 마련도 하고 노후에 든든하게 꺼냈을 연금 자산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부자가 되는 방법. 오늘 이 영상에서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티끌은 모아봤자 결국 티끌이란 이야기. 평범한 월급쟁이들은 아무리 아껴 써도 부자가 되는 시대, 이제 끝났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혹시 1년이나 2년 정도 해보다가 잘 안 되니까 마음이 식어버리는 바람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닐지, 어쩌면 내가 남들처럼 소비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싫어서 원래 안 되는 거라며 스스로 위안을 삼고 핑곗거리를 찾고 있는 건 아닐지, 우리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즘 어딜 가나 이제 집 사기엔 정말 늦어버렸다. 주식도 너무 많이 올랐고 정말 내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 이런 이야기들 참 쉽게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는 시대가 너무 변해서 월급만 꼬박꼬박 모아서는 서울에 내 집 마련하기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 말들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립니다. 제가 지난 5년 동안 우리 가족이 사용한 카드 내역 원본을 모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싹 다 내려받아서 분석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카드 내역이랑 부자 되는 게 대체 무슨 상관이야? 이런 의심부터 드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 정말 관련이 깊습니다. 카드 명세서와 부자 상관계에서는 저는 100%라고 봅니다. 저희 부부 평소에는 99%를 신용카드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가끔 체크카드를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2025년까지 지난 6년 동안의 카드 내역을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난 6년 동안 평균적으로 한 달에 251만 원 정도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회사 출장 업무가 많았던 저희 부부는 개인 카드로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회사에서 돌려받는 비용들이 조금 섞여 있어서요. 이런 공적인 지출들을 싹 제외하고 나니까 순수하게 쓴 한 달 평균 생활비가 약 평균 230만 원 정도였습니다. 수도권에서 부부 생활비로 이 정도면 정말 알뜰하게 아껴 쓰고 있다는 걸 아마 딱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지출을 꽉 잡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저희 부부는 매달 들어오는 월급의 딱 30% 정도만 생활비로 사용을 하고 있고 남은 70%는 몽땅 저축과 투자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결혼하기 한참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무려 14년이란 정말 긴 시간 동안 이런 절약 생활을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가 부모님 도움 하나 없이 오로지 저희 힘으로 모은 돈에다가 대출을 조금 보태서 10년 만에 내 집 마련이라는 인생의 큰 프로젝트를 완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절약하는 습관과 자산을 늘려가는 게 서로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절약만 죽어라고 한다고 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또 아니에요. 절약은 어디까지나 기본일 뿐이고요. 그 뒤에 반드시 투자라는 단계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저의 경우를 보더라도 월급의 평균 70%는 투자를 먼저 하고 있고요. 남는 30%를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4년 동안 해보면 뭐라도 되지 않았을까요? 물론 10년 전이랑 지금 집값을 서로 비교해 보면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요. 사실 지금은 도저히 엄두가 안 난다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 수중에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아파트처럼 덩치가 큰 자산만 쳐다볼 게 아니라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소액 투자 자산들도 함께 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S&P 500은 약 282% 정도 올랐고요. 나스닥 100은 무려 481%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코스피도 236%나 올랐습니다. 그 유명하다는 압구정 아파트가 같은 기간에 250%가 오른 것과 비교해봐도 비슷하거나 오히려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우량한 주식들이 더 많이 올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0년 연평균 수익률로 다시 환산해 보면 나스닥은 19.3%, S&P 500이 14.3%, 그리고 코스피가 12.9%나 매년 평균적으로 10년 동안 올랐습니다. 우리가 만약 한 달에 200만 원씩 10년 동안 저축과 투자를 병행했을 때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는 7.3억 원이, 조금 아쉬울 때는 5.2억 원이라는 큰 자산을 형성할 수가 있었던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장 20억이나 30억 하는 아파트가 아닐지라도 경기권이나 지방의 거점 지역 정도는 대출을 조금 보태서 충분히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실 소비 다이어트라고 해서 뭐 거창하고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실천하고 있는 방법만 잘 활용하셔도 충분히 지금보다 생활비 50%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활비 다이어트를 해야 할 게 바로 식비입니다. 그런데 사실 먹고 사는 문제에서 식비 자체를 아예 줄일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줄여야 하는 건 식비가 아니라 바로 외식 비용입니다. 습관적으로 시키게 되는 배달 음식이나 주말마다 기분 좀 낸다고 나가는 그 외식 비용들을 한번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한번 줄여보세요. 저희 부부는 퇴근하고 몸이 좀 피곤하더라도 주말에 미리 만들어둔 반찬과 집밥들로 만들어 먹습니다. 그렇게 배달비 3만 원, 외식비 5만 원씩만 아껴도 한 달에 최소 30만 원은 충분히 줄여낼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허세 비용도 과감하게 줄여 나가야 합니다. 요즘 신혼부부들 보면 자동차 2대 정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남들이 보이는 호텔 결혼식이나 호화로운 신혼여행, 명품 예물까지 어느덧 이런 것들이 당연한 기본값이 되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소중하게 타고 있는 이 16년 된 자동차 아직까지 타고 있거든요. 벌써 20만 킬로 훌쩍 넘겼는데요. 저라고 왜 번듯한 새 차로 바꾸고 싶은 마음 없겠습니까? 하지만 자동차 사는 그 순간부터 가치가 정말 뚝뚝 떨어지는 소위 말하는 나쁜 자산 중 하나라는 걸 잊지 않으려고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요. 제가 실제 결혼할 때 혼수부터 신혼여행까지 모두 포함해서 딱 1,500만 원으로 해결을 했거든요. 심지어 결혼 전 자취할 때부터 쓰던 16년 된 냉장고와 책상, 그리고 침대까지 지금까지 버리지 않고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새로 산 제품이라고는 밥솥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남들을 의식하지 않는 허세 비용만 과감하게 줄여도요. 한 달에 50만 원 거뜬하게 줄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덩어리 지출들을 하나씩 막고 나니까요. 그 돈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연금을 시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줄여온 소비 습관으로 어느덧 연금 자산도 1억 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덩어리가 큰 지출들을 하나씩 잡고 나가다 보면요.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아주 작고 소소한 돈들, 비로소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대표적으로 교통비나 통신비 같은 고정 지출이 딱 그렇더라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K패스 제도만 잘 활용해도 한 달에 교통비 30% 정도는 충분히 아낄 수가 있고요. 알뜰폰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저는 단돈 12,000원에 무제한 통화를 쓰고 있거든요. 여기에 넷플릭스나 쿠팡, 네이버 멤버십 같은 각종 구독 서비스까지 혹시 내가 중복해서 가입되어 있는 건 없는지 작은 것 하나하나 꼼꼼하게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절약 이야기 제 채널에 가끔 하면요. 항상 달리는 댓글이 있습니다. 젊은 날의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돈보다 추억이 훨씬 더 중요하다. 라는 댓글이 참 많이 달리는데요.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약을 하면서도요. 그 누구보다 충분한 문화 생활을 즐기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무조건 허리띠만 졸라매고 궁상맞게 사는 게 아니라 절약도 충분하게 우아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 부부 이렇게 아낀 돈으로 유럽이랑 동남아, 호주까지 해외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무작정 비싼 돈을 쓰는 게 아니라요. 호텔에서 직접 음식을 해 먹기도 하고요. 아마 베트남 가는데 40만 원 아끼려고 하노이에서 환승해 가는 부부, 아마 저희 부부 말고는 아마 없을 겁니다. 주말에도 지하철로 갈 수 있는 국내 명소는 거의 다 가본 것 같습니다. 집에서 김밥이나 유부초밥 싸서 한강에서 먹고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먹기도 했습니다. 찾아보면 10,000원으로 즐길 수 있는 유명 관광지 정말 많이 있거든요. 백화점 안에도 무료로 열리는 유명 작가의 전시회도 충분히 찾아보면 즐길 거리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매달 200만 원으로도 충분히 작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아주 쉽고도 전혀 특별할 것 없는 절약과 투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요. 오늘의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저에게 큰 힘이 되는 따뜻한 응원의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